공동체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녀만 네. 생각하는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모님들을 괴물 부모, 몬스터 패런트라고 네. 칭하기 시작했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님을 모시고 중요한 인터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올 여름부터 사실 집중 회자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 학교와 교사를 공격하고 또 무너뜨리고 있는 괴물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괴물 부모는 대체 누구이며 또 왜 생겨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지 교수님께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이 괴물 부모는 어떻게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인지, 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우리나라 부모님들 때문에 이런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전혀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제일 먼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에 네. 2006년, 7년 그때 일본에서 네. 그때도 사실 상황이 비슷해요. 어떤 부모님이 신규 교사를 네. 괴롭혀서 아. 그 신규 교사가 안타깝게 자살하는데요. 네. 그 현상을 기점으로 네. 일부 부모님 층에서 학교에서 이제 부당한 요구,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녀만 네. 생각하는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모님들을 괴물 부모, 몬스터 패런트라고 네. 칭하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2008년도에 네. 이 사연을 모아서 후지 TV에서, 일본 후지 TV에서 네. 11편짜리 미니 시리즈를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아, 네. 진상 부모의 소재를 가지고 시리즈로 만들면서 이어서 2010년에 홍콩에서 네. 2010년 11년에 홍콩에서도 일본과 비슷하게 이제 일본은 주로 무대가 초등학교였어요. 네.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근데 홍콩은 유치원 부모님들. 아, 네. 홍콩은 입시 경쟁이 유치원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네네. 자기 자녀만 돌봐야 된다. 자기 자녀만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네네. 부모들의 출현. 네. 그런 게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는데, 특징은 저출생과 일본이나 네. 홍콩이나 다 저출생 그리고 과도한 경쟁 네. 이런 것과 맞물렸다고 합니다. 여름부터 사실 이 이슈가 한국에서도 많이 공론화됐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이 괴물 부모는 뭐 자신의 자녀를 좀 과잉 보호하지 않을까. 그래서 집에서 모습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굉장히 강제적이고 이렇게 권위적인 모습들이 책에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괴물 부모의 탄생을 읽고 새로운 사실을 저 역시도 많이 알게 됐는데, 괴물 부모의 주요 특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제가 네. 이 책에 소개한 사례도 네. 일본과 홍콩에서의 부모님들로부터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인데, 아, 네. 어쨌든 괴물 부모의 첫 번째 특징은 네. 이 세상이 내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런데 이 내 자녀는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된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내 자녀 중심적으로 해달라고 하고, 네. 집에서는 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자녀에게 얘기를 해서, 네. 이 일본과 홍콩의 괴물 부모의 특징은 자녀의 성공, 네. 이것을 중심으로 양육을 기획하고 집에서도 바쁘게 시간표 짜서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원이나 네. 뭐 이런 걸 돌리고, 네, 하고, 네. 그러면서 이게 마치 나의 무슨 작품, 아, 이 자녀는 네. 나의 작품이다. 네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괴물 부모들한테 물었을 때, 네. 자녀가 나다. 네. 그리고 자녀가 이제 잘 되었는가가, 그게 성공했는가가 네. 경쟁 체제에서 그게 이제 부모의 능력이다. 아, 이런 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일반 부모들 사이에서는 좀 유별난 부모로 많이 취급을 받는데요. 아. 너무 자식만 생각하는구나. 네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죄책감이 별로 안 갖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나 때문에 이런 게 아니다. 아, 네. 자식 잘 되라고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 네.
이런 방어를 많이 한다고 해요. 아. 근데 사실은 진짜로 애 때문에 그런 거냐? 네. 알고 보면 그렇지 않고 자신의 욕망이 이제 네. 아이를 지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 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협조를 여기저기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럴 때 이제 아이가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 협조해야 되고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협조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아이들이 내 아이가 최고의 아이가 되고 내 아이가 잘하는데 네. 협조가 안 된다. 네. 이랬을 때 이제 이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내 네. 탓이 아니라 학교 탓이다, 교사 탓이다, 이렇게 이제 탓을 하게 되는 심리적 구조를 가졌다고 말을 하는데요. 아마 네.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네. 자녀가 어떤 행동의 결과를 가질 때 이거를 너무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들의 이제 심리 때문에 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네. 자기 탓이라고 말하기가 아. 두려운 거죠. 네. 네. 안 좋은 결과는 전부 세상 탓, 학교 탓, 교사 탓이 하는데 네. 특히 이제 자녀에게 깊숙이 개입하는 사람이 네. 교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사한테 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달라. 네. 이렇게 우리 아이 앞에 앉혀달라. 우리 아이 햇볕에 타지 않게 그늘에 앉혀달라. 우리 아이 사진 찍을 때 가운데 네, 네. 서게 해달라. 달리기를 하면 우리 아이가 1등하게 조를 네. 짜달라. 네. 시험을 보면 우리 아이가 시험을 못 봤는데 우리 아이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로 다시 해서 시험을 다시 쳐달라. 네. 네. 이런 사례들을 이제를 보면서 이런 게 이제 괴물 부모의 특징인데, 이 사람들이 네. 자기 뜻대로 하도록 하는데 아마 교사들이 협조를 해주지 네, 않는다고 네, 해서 네. 교사를 더 이제 타겟해가지고 네. 네. 쉽게 말하면 괴물 부모는 교사 길들이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사를 많이 네. 공격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괴물 부모가 이전에도 사실은 아예 없었던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최근 이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뭔가 증가한 것 같은 느낌들을 이제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괴물 부모 이런 현상들이 심해진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일본과 홍콩에서도 사회적인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 때, 일본은 불황이 더 심해질 때, 홍콩은 중국 반환 이런 걸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불안 심리가 더 커지고, 그러면서 입시와 학벌 이런 것에 관한 사회적인 변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해져서 더 경쟁이 각박해지면서, 세 번째가 일본, 홍콩이 다 그랬다고 그러고 아마 우리도 그런데요. 육아를 하는데 이렇게 힘겨워진 상황에서 육아를 하는데 육아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독박 육아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독박 육아를 하면서 엄마들이 자녀와 지나치게 힘든데 지나치게 동일시 돼서 이제 일본의 정신과 의사 이소베 우시오 선생이 모자 일체화라고 아예 불렀는데, 이렇게 모자 일체화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 괴물 부모 현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는데, 일본도 과거에 그 시절이 세계 최고의 저출생이었고요. 홍콩도 또 그 시절이 최고의 저출생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두 집 걸로 한 집 애기 낳는 상황이 될 정도로 저출생이 심각한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거에 관해서 혼자 키운 극도로 예민한 이제 부모님들의 출연하게 됐고, 이런 극도로 예민하게 동일시된 자녀라는 존재를 이제 세상이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나라도 나서야 된다, 이런 결단을 한 소수의 학부모층이 생긴 거죠. 이제 괴물 부모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일본과 홍콩에서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지금 저희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대처는 상당히 차이가 커요. 괴물 부모가 괴물스럽게 행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본과 홍콩은
같은 부모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 학교의 교사나 사회적인 그런 다른 압력이 아니라 같이 아이를 키우는데 네 아이만 잘난게 특별히 돋보이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러니까 다른 부모들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특정한 아이만 잘 되도록 어떤 학급이나 조직에서 한다면 다른 아이들이 진짜 큰 피해를 보죠. 예, 공동체가 사실 붕괴되는 현상까지 일어날 수가 있어서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괴물 부모의 대척이 되는 세력은 절대로 교사가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 아이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학급에서 같이 가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학부모님들의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지금 필요한지를 더 많이 알게 된 상황에서 공동체성을 잘 유지하도록 학급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학부모 집단, 학부모의 운동이 이 괴물 부모의 반대 급부로 좀 출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새로운 학부모 운동 하면서 혼자 잘난 아이는 좋은 아이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캠페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괴물 부모 밑에서 난 자랐다라는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아, 네. 가타다 다맘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자녀를 미치게 하는 부모들이라고 번역되어서 책은 거의 안 팔렸는데 네. 본인이 괴물 부모 밑에서 컸다. 네. 자기가 성장기에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괴롭다라고 네. 하는 본인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바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 가타다 네네. 다마미가 괴물 부모 밑에서 큰 자녀들의 현실을 좀 모았어요. 이렇게 네. 사례들을 모았는데 당연히 과잉보호하니까 무능력하고요. 그렇죠. 네. 또 다 부모님이 결정해 주니까 아주 의존적이고요. 네. 그래서 무능력하고 의존적인데 이제 협박이나 압박이나 부모의 잔소리는 엄청 듣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노가 쌓여서 일본의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소년 범죄 중에 네. 이제 고등학생이 방화를 일으켜서 네. 자기 집 다 네. 태우고 그런데 자기 집만 태운 게 아니라 이제 결국 다른 이웃까지 또 네. 이제 방화로 죽게 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건을 저지른 주범을 잡고 보니 고등학교 1학년 아이였는데 왜 저질렀냐라고 했더니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부모 살해 사건 두세 건의 연속적인 사건이 이 괴물 부모의 자녀들이 네. 결국 괴물 부모의 자녀들은 성숙하지도 못할 뿐더러 네. 성공했다는 느낌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자기를 마치 조각가가 마음대로 조각하듯이 만들려고 한 네.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거에 대한 분노 때문에 네.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네. 이제 되게 유명한 사건 중에 고대 땡땡 사건이 있는데 네. 그분이 고대를 졸업했는데 네네. 부모님이 그쵸, 있었죠. S대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네네. 네. 제일 이제 충격이 군대를 가 있는 동안에도 한 번도 면회오지 않았대. 네. 그래서 그 분이 안타깝게 이제 부모를 살해했잖아요. 네, 그쵸.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아주 강요된 부모의 기대대로 되어야만 한다라는 특히 그런 생각 속에서 자랐던 분들이 사실 잘 되기란 어려워요. 네. 이렇게 키우면 결과가 네. 이렇다라고 하는 것도 네. 괴물 부모 현상이 축소되는데 네.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그쵸. 해요. 네. 계속 알게 할 필요도 있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괴물 부모가 그 우리 사회에 뭐 돈, 권력, 학벌, 성공 등 뭐 치열한 이런 경쟁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결과로라고도 또 보여지는데요. 이 어렵고 이제 복잡한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네, 나아갈 수 있을지 교수님의 고견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못된 아이들의 결과를 보면서 네. 어른들이 정말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수기를 잘해서 모두가 바라는 좋은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교육 정책의 압력 단체이자 정치 단체라고까지도 표현되는 그 PTA가 네. 이제 Parent Teacher Association이잖아요. 네. 네. 의견이 달라도 아이가 잘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의견을 최대한 모아서 네. 아이의 발달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최선의 결정을 하자. 네. 뭐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지역 출신이 달라도 아이에게는 제일 좋은 결정을 하자. 이런 이제 합의의 정신이 PTA의 출범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교사나 학부모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협력해야 네.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단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PTA의 출연이 교육도 나아지게 하고 네. 선생님들도 더 나아지게 하고 부모도 나아지게 하고 아이들도 나아지게 하는 그런 결과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하고요. 네. 일본도 괴물 부모 이후에 일본 PTA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네.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이제 좋은 부모, 좋은 교사, 네. 좋은 부모와 좋은 교사의 협력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회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에게 옳은 것 네. 여기서 좀 벗어나서 네.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사회에 우리 아이가 이제 좋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네. 이제 다른 부모, 다른 교사들과 네. 협력해서 양육하는 그런 풍토가 조금 더 자리가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 그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주제라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좀 새로운 시각과 함께 사회적인 변화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괴물 부모 본인 스스로도 좀 이제 각성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